주제 세팅 달라집니다.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대요. 일단 운행 보조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율주행 기술까지 가기 전에 얘를 먼저 세팅한 겁니다. 그래서 22학년 때 출제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지문들이 출제가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잘 들어. 그러니까 EBS 지문이 선행 지문으로 엮어서 출제된 게 맞는데 시험 출제할 때요. 얘도 지금 23학년도 EBS의 50%가 재출제되거든. 얘가 또 EBS 연결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24학년도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올해 어떻게 바뀔지는 그 구평 봐야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좁혔죠. 차량 전후좌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서 360도처럼 보이도록 한대. 자, 아까 EBS 지문은 4개가 있었고 라이다 센서가 그래 주제였지만 여기서는 카메라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360도 같이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 주제는 그 장치죠. 그래 주제는 원리죠. 그래서 카메라는 2D인데 어떻게 3D를, 카메라는 평면인데 어떻게 공간의 정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지 그 원리가 그래 주제고, 일단 뭐 하겠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건 것 같아. 보면 이제 후방 주차를 할 때 뒤쪽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보세요. 지금 지금 이 사각형이 전부 다 사다리꼴이지만 실제로는 크기와 넓이가 같은 거야. 합동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3차원 정보처럼 입체감 있게 보여주려면 저 멀리 소실점을 만들어 놓고, 맞니? 소실점을 만들어 놓고, 자,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의 사다리꼴이 되지 않을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21학년도에 보면은 스푸마토 기법이라 그래서 옛날에 르네상스 시절에 원근법을 드디어 화가들이 발명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 좀 흐릿하게 그려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소실점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근법 같은 거를 발명하기도 했고, 즉 평면 정보지만 그거를 3차원 입체 정보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죠.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아무리 봐도 평면이야.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때 이렇게 해서 직육면체의 느낌을 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그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격자판을 깔아놓는지는 그림이 없으니까 우리는 정보 물충분이라고 봐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 카메라 촬영. 근데 격자판을 까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게 합동인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다리꼴로 보이더라도 카메라로 후보정하든지 할 때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줄지만 장점이죠. 곡률로 인해 왜곡이 발생한대요.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고 왜곡 계수라고 한대. 자, 벌써 정보량이 좀 터졌거든. 그러면 봐, 여기서 상수를 받고 있고 뒷받침되는 정보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즉 이라고 환원했죠. 인과로 잡아줬죠. 이라고 지시까지 했죠. 즉 정리하면 이거죠. 자, 곡률 때문에 생겨나는 왜곡. 그 왜곡에 의한 변수, 내부 변수. 그 변수는 왜곡 계수. 오케이, 정리하면 이거죠. 자, 내가 그냥 찍으면 평면만 찍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상 같은 거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거 봤을 때 막 이렇게 세상이 굽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크게 보이는 그런 사진 같은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것도 검색을 해볼게. 어안 렌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요. 그러니까 물고기 눈 같은 거래. 그럼 어안 렌즈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 이미지 어딨냐?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보여야 되는 정보가 약간 왜곡되어 보이지만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지. 다시. 그럼 봐봐. 사각지대가 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처럼 곡률이 있다 보니까 왜곡되는 현상, 그 왜곡되는 개수를 이용해서 후보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 그거야. 그래서 왜곡 개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고? 후보정한다는 겁니다.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여러분 그럼 봐봐. 여기는 좀 빡세게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죠. 왜? 지금 이 단락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왜곡 개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외부 변수야. 그 외부 변수는 뭐 때문에 생긴다? 카메라 자체가 기울어져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차체가 기운다든지 카메라가 고정했던 뭔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하면서 물리적인 문제인 거지. 됐죠? 얘는 렌즈의 공식으로 들어간 곡률이고 여기는 물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기울어졌을 때
촬영된 영상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면서 이런 위치 변화를 통해서 왜곡 보정이 된대. 자, 그럼 봐봐. 지금 왜곡된 상태에서 촬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뭐냐?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영상 결과물이야. 그리고 격자판을 비교하게 되면 아마도 이 격자판을 기준점 삼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 봐요. 됐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꾸 사진 보여주니까 이해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사진을 볼 수는 없잖아. 그 무슨 얘기냐? 구조도 잘 잡으라고. 그리고 상상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수업 시간 유튜브 띄워주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렇게 정보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나가서 뭔가 보고서를 쓴다든지 자료 준비를 할 때 검색해서 그 영상 정보든 그림 정보든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해두시고 시험 상황에서는 텍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 처리 또는 그림에 대한 상상 등등을 해가면서 해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지. 근데 어쨌든 글의 주제라도 잡아. 모르겠으면. 주제는 뭐야? 내부 변수, 외부 변수야. 내부 변수의 원인, 해법. 다시 외부 변수의 원인, 해법. 됐습니까? 봐. 그러면 주제 구조를 다시 한번 잡아보니까 6개 정보면 되죠. 원인, 문제, 해결책. 원인, 문제, 해결책. 끝. 원인은 애당초 렌즈의 곡률. 문제는 왜곡. 해결책은 내부 변수, 다시 즉 왜곡 개수로 해결. 두 번째, 원인은 뭐야? 카메라의 물리적 기울어짐. 결과는 뭐야? 왜곡. 해결 방법은 뭐야? 촬영된 영상과 실색의 격자판 비교해서 보정.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조를 잡아야 이게 깔끔하게 필요한 정보들 집중이 됩니다. 자, 왜곡 보정이 끝났어요. 자, 그럼 봐. 이제 순서잖아. 자, 역시 놓치면 안 돼. 순서는 뭐야? 첫 번째? 촬영했어. 두 번째는 뭐 한 것 같아? 내부 변수, 외부 변수에 따른 보정했어. 보정이 끝났으니까 3단계는 뭐예요, 이제?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색의 점들을 추정하여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대요. 자, 3단계는 시점 변환인데 뭐라고? 시점 변환은 원근 효과 제거래. 어떻게? 점들 추정, 원근 효과 제거.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야. 우리가 풍경 사진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야. 자, 내가 그냥 아파트가 옆에서 찍어봤어.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아파트는 이따만 크게 보이지만 그 뒷동은 사진상에 똑같이 보일까 아니면 조금 작아질까? 똑같은 크기 아파트지만. 약간 이런 느낌일걸? 이해됐어요? 내가 사진을 찍으면 이런 느낌일 거라고. 내가 길에 서서 가로수나 길에 서서 길을 한번 찍어봐요. 그러면 길은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으로 찍힐 거라고. 그냥 제가 이제 외국 나가서 뭔가 느낌이 있어서 찍었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도로폭과 저기 있는 도로폭은 똑같을 거예요. 여기 이따만큼 크게 있는 차량과 저기 작은 차도 사실은 실제로는 크기가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카메라로 찍는 순간, 자, 이게 2차원 정보의 원근이 생기면서 사실은 실제, 봐봐. 실제 크기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야. 그 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보의 차이가 생기고 어떻게 하겠대? 그래서 방금처럼 원근 효과가 제거된 시점 변환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시점 변환이라는 거는 이게 실제로 전부 다 같은 크기의 아파트였으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들 전부 다 같은 크기로 보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게 그러니까 연계라는 게 뭐냐? 별게 없어. 예전에 여러분 단한단서 양한단서 기억나죠? 기억 안 나? 괜찮아요. 봅시다. 예전에 양한단서 단한단서라는 지문이 있었고 그 지문에서도 이런 게 다뤄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등 수준밖에 안 돼요. 요즘 수능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도 상관은 없어. 계속 볼게.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더라도 카메라보다 멀리 있을수록 작게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가 방금 그림으로 이해한 원근 효과잖아.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거리차가 없어지는 거야. 자, 이런 거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마 차에 있을 것 같은데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제 차에도 있어요. 서라운드 뷰. 제 차는 10년 넘은 차인데도 서라운드 뷰가 있었어. 그럼 봐. 예를 들면 이미지. 이런 게 서라운드 뷰 또는 어라운드 뷰인데 무슨 얘기냐? 내가 차를 이렇게 쭉 운행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약간 게임하는 것처럼 차를 위에서 찍은 느낌으로 내 카메라에 보이는 거야. 차 카메라에. 왜 좋냐면 주차할 때 좋아. 옆에 얼마나 달라붙어 있는지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주행할 땐 못 써요. 왜냐면 위에서 바라본 느낌이니까 앞에 차는 안 보여 잘.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주차할 때 써먹는 거야. 아니면 되게 좁은 길 나갈 때 옆에 기사하면 안 되고 뭐 옆에 차 이렇게 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야? 원근 효과를 제거해서 평면 느낌으로 위에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주는 게 시점 변환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변환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3단계는 시점 변환이야. 4단계.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왜곡 보정은 아까 몇 단계였어? 2단계였잖아. 다시 2단계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지문이 의도적으로 구조를 복잡한 게 된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을 안 해주고. 대신에 정보량을 적게 내준 거야.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많았던 시험이야. 왜? 22학년도잖아. 그러니까 정보량을 줄이라는 압박이 있는 거야, 평가원에. 근데 변별력은 또 갖추라는 압박이 있는 거야. 왜? 변별력이 있어야 공정한 시험이거든. 어떻게 하겠어요? 구조를 굉장히 빡빡하게 낸 거지.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용일치로 실어박는 애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1등급이 나온 적이 없다면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몇 개의 점과 이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들의 점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 점들 간의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이 대응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상대적 크기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대. 그럼 봐. 2단계 왜곡 보정된 영상 이후에 3단계 시점 변환 영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원리는 뭐라고? 실세계 격자판들의 점들과 영상의 모든 점들의 1대1 대응관계가 주어진다면 위에서 바라보는 영상으로 변환이 가능하다야. 함수죠, 그러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공계를 대부분 갈 거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자, 그럼 마지막 4단계는 뭐 하라고? 이제 합성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라우드 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카메라가 보통 4군데 달려 있어요. 보통 이제 사이드 미러에 하나씩,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뭔지 알지? 이렇게 폈다 접다 하는 거. 그럼 그 아래 달려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뒤쪽에 하나 달려 있고 앞쪽에 하나 달려 있어. 그래서 앞, 뒤, 좌우 해가지고 4개의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어디였어? 이런 식으로 앞에 카메라, 뒤에 카메라, 옆에 있는 카메라. 근데 보면은 우리는 그게 카메라가 4개라는 인식은 못하고 위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되게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합성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구조도를 그리셨어야 되고, 자, 영상 잠깐 끊고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조도 3분 안에 그려보십시오. 도입, 2D 정보를 어떻게 3D 정보로 보여줄 거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사실 오히려 거꾸로네요, 그러면. 360도 정보를 어떻게 하면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두 번째. 그것에 대한 원리와 과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4단계예요. 그러니까 1단계가 기억, 2단계 니은, 그리고 3단계가 디귿인 거야. 됐어? 그 되게 힌트를 준 건데 너무 쉬워지잖아, 그러면. 그 중간에 자꾸 헷갈리게끔 내용으로 섞어놨어요. 근데 순서 과정 잡았으면 되게 깔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촬영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조건 왜곡이 생겨요. 카메라 기울기 때문이든 아니면 광각 렌즈 때문이든. 자, 그럼 그 왜곡은 어떻게 해야 돼? 보정해야 되고, 내부 변수, 외부 변수인데 얘네들은 첫 번째, 왜곡 개수를 이용해서 보정을 하거나, 두 번째, 카메라 기울기에 의해서 찍힌 촬영된 정보와 실세계를 비교해서 보정을 하든 어쨌든 보정된 정보야. 자,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 곡률이나 기울기가 보정이 된 거야. 뭐는 보정이 안 됐어? 3D, 즉 원근 효과는 보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원근 효과를 제거해줘야 최종적으로 위에서 보는 시점이 돼. 어떻게 이용한다고? 영상에 찍혀있는 점들.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라는 게 보정 전후를 포함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일단 이렇게 정리했고 나중에 필요하면 디테일하게 박을게요. 근데 어쨌든 기억, 촬영된 것, 니은, 보정된 것. 다시 기억 점과 실세계 점을 비교 대조하면 그 점과 점의 대응관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림 그리면 되게 간단합니다. 실세계고 이거 원근 효과를 제가 제거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 원근 효과를 제거하고 자, 이런 아파트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얘를 사진을 찍어버리면 아마 이런 느낌으로 아파트가 보일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봐봐. 여기 나와 있는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 6번 점은 1, 2, 3, 4, 5, 6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대응관계가 이렇게 보이면 즉 내가 영상으로 찍은 기억과 실세계 Y값들이 서로 대응관계가 있고 대응관계를 변환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내가 변환하는 건 가능하겠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정보는 이걸로 끝이야.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자꾸 뭐 이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해야지. 이해가 안 되는 걸 했으니까 성적이 오르고 실력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누가 그랬어. 모르겠으면 그냥 따라오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활용하는 시야각은 니은에서 작아지겠군. 이게 뭔 소리지? 시야각이 작아진다고? 시야각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곡률 때문에 왜곡된 정보가 보정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야각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시야각 때문에 장점은 정보가 많이 들어오지만 동시에 단점은 뭐야? 왜곡이 되잖아. 그 왜곡의 문제를 니은에서 보정하는 거 아니냐? 왜곡 보정이지 각도를 좁히면 정보가 작아지잖아. 각도가 컸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들어온 거는 유지를 하면서도 왜곡을 보정하는 게 기술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내용 섞어서 아웃이야 그냥. 2번 선지.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자, 여러분, 이 정보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설계됐는지 보이셔야 되는데 첫 번째, 1번은요. 내용을 섞어놓은 게 보이셨을 거야. 자, 두 번째, 거리가 멀면 작아 보인다. 저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거리가 멀어졌더니 크기가 작아 보인다. 뭐야 이게? 원근. 아, 이거구나. 됐어? 즉, 기억, 니은, 디귿의 차이점은 뭐예요? 원근 효과 제거라고. 됐어? 기억, 니은, 디귿을 비교 대조해보는 거야. 따라서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뭐라고요?
원근 효과가 있죠. 디귿의 차이점 뭐라고요? 제거됐죠. 역시 정답은 2번 끝이야. 이게 킬러예요? 이게 킬러래. 이게 교육부 워딩이야. 킬러래. 이유는 지문 분량은 적지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추론의 난이도가 높고 선택지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입학을 위해서 지문 내용을 계속 확인해보므로 문제풀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어쩌라고. 그래 그냥 차라리 상위 30%까지 1등급 주자. 그래서 한 4등급 처음 맞는 애들도 만점 받아서 수시 퇴작 안 걸리게 만들자 라고 해주세요. 아니 차라리 그냥 음서제도 다시 하면 안 돼? 야 이렇게 하자. 차라리 난 이게 좋은 것 같다. 자 들어봐. 끊었다 가라고요. 차라리 나는 이거야.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말이 되게끔 내가 얘기를 해볼게. 고려시대에 있었던 음서제도를 다시 하자고 그냥. 아 진짜로. 그래서 있는 놈 자식들 권력자 자식들 그냥 가세요. 그냥 씨발. 니네끼리 가 그냥. 있는 집 자재 특별전형 만들어서 니네끼리 가 그냥. 우리끼리 경쟁할게. 왜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냥 솔직히 음서제도 하자고. 그래야 이게 나머지 사람이라도 피해를 덜 입겠어. 자, 저 진짜 전격적으로 제안합니다. 자, 우리 그냥 음서제도 합시다. 있는 집 자식들 특별전형 만들어 주세요, 제발. 나머지 애들끼리 경쟁해서 공정하게 시험 좀 치게 해줘, 제발. 아니, 한 4등급까지 다 1등급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죠. 그래서 최저에서 떨어질 일이 없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거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초등학생도 풀겠다, 연습 좀만 하면. 자, 14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순서를 바꿔놨네 지금. 그러니까 15번이 이게 킬러 문제라고 코멘트를 해놓은 문항이라서 얘를 먼저 뽑은 거고요. 차량 주위를 위에서 바라본 것과 같은 영상은 360도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아니 자 봐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합성이었잖아. 하나가 아니겠지.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맞죠? 있었죠? 카메라의 자체의 특성이 뭐야? 카메라의 곡률이잖아. 카메라 렌즈의 곡률이잖아. 곡률을 알면 이걸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맞는 거 아니야? 외부 변수구나. 이거 내가 얘기한 내부 변수지. 다시. 이거는 내부 변수죠. 외부 변수는 뭐니? 기울기죠. 기울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물리적인 이유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 3번 선지. 차량의 전후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로 합성한 후가 아니라 왜곡 보정해서 4단계 합성이잖아. 어렵냐? 영상의 중심부로부터 크게 멀어질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용 섞은 게 보이죠? 봐봐. 거리가 길어질수록 뭐가 커진다는 이거 무슨 얘기야? 원근 효과잖아 지금. 그런데 여러분 휘는 것은 왜곡이잖아. 곡률이나 기울기에 따른. 원근은 거리에 따라서 작아지는 거라고요. 원근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 곡률 기울기 왜곡이 가는 것은 2단계. 즉 기역과 니은에서의 정보 원리고요. 거리에 따라서 원근 효과는 3단계. 디귿 정보야. 근데 이거를 뒤섞어 놓은 게 보이잖아 지금. 자 근데 일단 그렇다 할지라도 얘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4번 선지 볼게요.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자 5번.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1달러에서 얘기했잖아. 자 2D와 3D를 보자고요. 자 원래는요 실제 정보는 3D잖아. 그거를 우리가 위에서 내려본 것 같은 정보로 보이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리고 봐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야? 평면 정보잖아. 그러니까 3차원 좌표가 아니라 2차원 좌표죠. 운전자 눈에는. 5번도 틀렸네? 자 그럼 봐봐. 4번에서 두 개의 원리를 섞어놓은 게 보이긴 해. 근데 보자.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왜곡이 커지는 원리를 보긴 하자고요. 왜곡이 커지는 원리를. 어떤 게 왜곡이 커지는지. 자 첫 번째. 외부 변수 때문이라면 카메라 기울기가 커지면 왜곡 커지겠죠. 내부 변수에 따르면 곡률이 커지면 역시 왜곡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핵심 주제만 가지고는 잘 안 보여. 어쨌든 이게 정답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야. 그럼 좁히고 발전도로 가볼게. 그래서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이거네. 자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리 크게 휘어질수록 내가 그래서 얘기했지. 여러분 막히면요 그때 구조를 정확히 잡는 거야. 그러면 문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이야. 이해돼요? 실세계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영상 안에서 중심부로부터 멀수록이야. 우리 아까 그림 기억납니까? 이거라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왜곡이 커졌잖아 지금. 이해됐어? 그래.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 이거 왜곡이죠. 그럼 왜곡 모델로 설계해서 보정할 수 있다. 자 좁히고 발전도 가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나오네.
곡률로 인해 영상의 중심부는 볼록, 중심부에서 볼수록 더 휘어지는 형상이 바로 렌즈에 의한 왜곡 현상이구나. 이해됐어? 그러니까 도피고 발제독을 하면 이렇게 정답에 집중할 수 있고 디테일이 잡혀야 훨씬 편하게 피로도도 줄이면서 쓸데없는 정보들이 어그로 안 끌리면서 정답 4번 바로 보였네 그러면.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선처리 후 재처리야. 그리고 15번은 너무나 쉽게 풀렸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야. 이거 어떻게 킬러 문제라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럼 봐. 그림은 글의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돼. 차량의 전진 방향이란다, 얘들아. 그러면 아까도 봤지? 우리는 지금 이 그림이 뭐겠어? 위에서 본 것 같거든요? 보기를 볼게.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 즉 4단계 이후죠. 최종 영상이야. 됐어? 그런데 최종 영상 중에서도 전방 부분만 보여준 거래. 그럼 뭔 소리지? 합성 전인가? 3단계까지 된 건가? 아직 정보는 불충분해. 계속 볼게. 차량 전방에 바닥에 그려진 4개의 도형이 전방이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런 건가 보군요. 자,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좌, 우, 후, 전. 이 정보 중에 앞쪽에 있는 정보를 줬다는 것 같아. 이게 차면. 이해됐니? 근데 위에서 찍어 누른 거잖아. 자, 그럼 단계별로 다시 한번 볼게. 1단계 뭐라고요? 일단은 촬영했어. 어떤 문제가 생겨? 카메라 기울기나 렌즈 곡률 때문에 왜곡이 생겨서 왜곡을 보정해줘야 돼. 세 번째는 어떻게? 찍는 과정에서 원근 효과 들어갔으니까 원근 효과를 위에서 본 것 같은 원근을 제거한 시점 변환을 해줘야 돼. 마지막. 전후좌우에서 찍은 것을 합성해줘야 돼. 오케이. 구조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보니까 얘는 3단계까지만 갔네. 왜? 차량의 앞쪽 방향만 줬으니까. 전방 부분만 줬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전후좌우가 다 보이는 상태는 아닌 거야. 1, 2, 3은 근데 끝난 단계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뭘 묻겠어요? 원근 효과 물어볼 수밖에 없죠. 됐니? 그럼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이니까 원근 효과가 있죠. 그러면 거리가 멀수록 크기는 작아지잖아. 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가 멀수록 크기가 작으니까 윗변은 길고 아랫변은 작은 이런 사다리꼴로 그려진다는 거겠죠. C가 얘, D가 얘로 D는 훨씬 길어지고 C는 짧아지겠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했죠. 윗변이 더 짧아야죠. 윗변이 더 짧아야죠. 2번. 시점 변환 3단계다. 시점 변환 전이니까 원근 효과 있는 거죠, 지금? 아까 1번하고 똑같은 거야. 맞잖아. 원근 효과가 아직 없는 거, 시점 변환이 없는 거 1번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럼 봐. D가 더 길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더 작다가 아니라 더 길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3번. A와 B는요. A와 B는 PQ 간의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바닥에 그려진 도형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나 이게 잘 뭔 얘기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봐. 우리 지금 대응관계라는 워딩은 어디서 쓰였어? 이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시점 변화의 원리로 쓰였잖아. 저 따라오세요. 대응관계는 자, 기억 또는 니은하고 실세계를 비교해서 디귿을 만드는 대응관계로 쓰인 거잖아.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보세요. A와 B의 P와 Q는요.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바닥에 그려진 도형의 크기가 유지되도록. 잠깐만. 원래 여기서 대응관계에 있는 점들은 실제 같은 애들 아니에요? 실제로는? 맞잖아. 근데 얘는 실제로 같은 애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정지선 같이 다른 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응관계는 같은 점을 대응시키는 거잖아. 근데 얘는 PQ라고 다른 점을 대응시켜놨잖아요, 지금. 자, 4번 선지. B에 대한 A의 상대적인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 변환하기 전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거래. 봐. 시점 변환하기 전 영상이 뭐예요? 원근 효과가 있죠. 그러면 자, 실제 크기는 동일하더라도 원근 효과가 있었으니까 화면상에서는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지. 됐어? 그럼 봐. 지금 이거를 보기에서는 이제 뭐 했어? 자,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몇 단계야? 3단계가 끝난 영상이야. 그러면 얘는 실제로 시점 변환이 된 거죠. 시점 변환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 크기가 다시 상대적으로 커졌겠지. 어디 있는 애가? 거리가 멀리 있는 애가. 거리가 멀리 있는 애가 누구야, 그러면? A죠. 그럼 A의 크기가 길어졌겠죠. B에 대한 A의 길이가 길어졌겠죠. 정답 4번이네, 그러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를 빡세게 잡아야 답이 나오는 거지. 뭔 내용일치로 이걸 풀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왜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아 진짜 되게 모자란 얘기야 이 얘기는. 뭐가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뭐가 난이도가 높아. 문제 푸는 거 봤잖아. 이거 6분 컷 나와요. 아니 그렇잖아. 지금. 그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니? 이게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10,000개. 하지만 2번 더 했잖아. 이 남으면 끝이야. 됐어? 봐. 10초면 돼. 맞죠? 이걸 근데 뭔 지랄한 거야? 이래놓고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무슨 알겠어? 이거 등차수를 학공식으로 내라고 학공식으로 풀라고 낸 거잖아. 그럼 등차수를 학공식 쓰면 되잖아. 지가 등차수를 학공식 안 써놓고 덧셈을 10,000번 시키면 어떡하나요? 아니 누가 10,000번을 시켜? 교육과정 보면 등차수 학공식인데 똑같아. 네가 내용일치로밖에 못 푸시는 거예요. 옛날 분이셔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구조 잡으시면 답이 6분 컷 납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지. 왜? 그게 정보 처리 능력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킬러는 없어요. 없다고. 내가 킬러로 인정하는 문제는 브레트누즈 정도야. 근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원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그러니까 애당초 원문이 소화가 안 돼서 브레트누즈는 어려운 거야. 근데 얘는 원문 소화할 필요도 없어.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킬러라고 지칭하는 지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애당초 원문이 어려운 경우는 킬러예요. 그런데 봐. 해결 지문은 원문도 뒤지기 쉬워. 정보 3개밖에 없다니까? 뭐야? 정반합, 변증법, 절충법 다 알고 있는 거야 애들이. 맞잖아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으면은 중도가 합해서 같이 가줘야지. 그렇다고 뭐 중도 창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 몰라. 정치 몰라. 제발 욕해 그냥. 댓글 달아. 정치 모르니까 제발 좌파 같으면 좌파라고 욕하고 우파 같으면 우파라고 욕하세요 그냥. 매국노 같으면 매국노라고 욕하고. 모르겠어. 나 모르겠으니까 뭐 알아서 욕들 하시고. 어차피 나는 몰라. 욕 먹어도 기분도 안 나빠. 내가 이제 그 옛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명만 사귀었어요. 근데 이제 다 노를 엄청 했어. 심지어 한 명은 놀 BJ 같은 거 했던 것 같아. 나 기억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도 우리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욕이 존나 박혀. 진짜 욕이 정말 말도 못하게 박혀. 막 어머니 계시냐 이런 거 물어봐 애들이. 근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왜? 내가 못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도 모르거든. 그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욕하실 거면 하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다만 이건 내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킬러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킬러라고 부름직한 것은 말 그대로 정말 킬러예요. 정말 접근에 있어서의 난이도나 풀이에 있어서의 난이도나 시간이나 공부 자체의 허들이 높은 경우야. 공부 자체의 난이도들이 높은 경우야. 그게 브레트누즈야. 왜냐면 브레트누즈 원문에 진짜 개빡세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녁에 할 거야. 오케이? 반면에 얘는 원문도 그렇지 얘도 그렇지 그냥 거저 좋네. 이걸 어렵다고 하면 어쩌자고. 그래서 좀 답답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할 거고 또 알아주신 학생들이 계시고. 자 일단 우리 3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